자, 스피드 개념 정리. 첫 번째 테마가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입니다. 자, 일단 부등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죠. 등식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 등식이듯. 자, 부등호를 사용한다. 부등호 네 가지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그들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 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방정식의 해와 동일하게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 x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잖아요. 동일합니다. 부등식의 해도요, 그 부등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자,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요, 바로 똑같습니다. 부등식을 풀어라. 그 말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 그 부등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 그래 바로 부등식의 해, 부등식을 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부등식을 푼다라는 의미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얘들아, 등식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이요. 등식에서도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그 둘을 싸잡아서 양변이라 불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도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좌변, 오른쪽이 우변이고 그 둘을 싸잡아서 양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등식과 혹은 또 방정식과 비교해서 부등식을 기억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자, 우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죠? 방정식에서도요, 그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역으로 그 방정식 해를 던져놓고 나서 또 다른 미지수를 물어본다고요. 동일합니다. 부등식도요, 주어진 어떤 값이 x가 a인데 이 a가 부등식의 해다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그 해를 도로 부등식에 대입하고, 왜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그 부등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니까. 다시 말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이런 역과 정을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나중에 이제 풀이 가서 선생님이 또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풀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세수 A, B, C가 있는데, 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부터 볼까요? A하고 B 중에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와 C의 대소관계 어떻게 될까요? A가 C보다 크겠지. 끄덕끄덕. 자, 그 다음은요, 등식의 성질에서 배웠던 내용과 흡사합니다. 다만 부등식은요, 딱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등식을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등식의 성질, A와 B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 C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었다면 부등식의 성질도 아주 흡사합니다. A하고 B 중에서 A가 B보다 클 때입니다. 클 때. 자,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인지 잘 보십시오. 양변에 A하고 B, 좌변, 우변,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 C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떻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등식이 성립한다.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됐나요? 자, 여기서 변할 때 바뀌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곱하는 수, 나누는 수 C가 뭐일 때입니까? 음수일 때. 요때. 주의합니다.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분명 A가 더 컸는데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여기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우리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 하나 보고 갑시다. 얘들아, 방금 전 선생님이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죠. 분명 나누는 수가 음수가 아닌데도요. 그죠? 그리고 곱하는 수가 음수가 아닌데도요.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또 하나 있어서 개쌤이 팁으로 점검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A가 그리고 B가 있는데 둘 다 양수예요. 0보다 크고 그 A는 어때요? B보다는 작아. 다시 말해 B가 A보다 크네. 이런 대소관계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 이들을 역수로 나타냅니다. 그럼 A분의 1, B분의 1. A의 역수, A분의 1. B의 역수, B분의 1로 나타내면 분명 부등호는 B가 더 컸지만 이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경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네요. 왜 그렇게 되어지나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은요. 이해가 잘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하는 수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베스트합니다. 자, 0보다 크고 뭐 A를 2로 둘까요? 그럼 B는 또 커야 되니까 3이라고 두면 되겠네. 그죠? 이게 줬을 때 실제로 뭐 하면 2보다는 3이 더 크죠.
그죠? 자, 역수로 바꿔주면 2분의 1이 되어지고 얘가 3분의 1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어떻습니까? 2등분, 2등분한 것 중에 하나, 3등분한 것 중에 당연히 2등분한 것 중에 하나 크잖아. 그치?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추가적으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시계값의 범위를 알아볼 텐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고 거기에 어떤 시계의 값의 범위를 유도하는. 자,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고 그 x를 포함한 식이겠죠. 2 마이너스 3분의 1x의 값을 물어보거나 또는 반대로 뭐가 주어지고 x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시계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고 그 다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띈 x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가 있는데 둘 다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여기서 개셈의 팁을 좀 추가해서 얘들아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 이렇게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고 뭔가 x 포함하고 있는 시계 값의 범위를 물어볼 때는 자, x에서 어떤 거 이걸 우리의 목표잖아. 얘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 과정에서 x에서 가까운 거부터 계산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가깝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x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져 있고 2가 더해져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가까운 거 x에서 가까운 거부터 계산을 하자.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똑같이 곱해 줍니다. 근데 곱하는 수가 하필이면 지금처럼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계산 들어갑니다. 마이너 플러스 되어지고 1이 되네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1x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약분하시면 2가 되어지죠. 됐나요? 자,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뭐 남았어? 앞에 2를 더해주는 거. 자, 같은 수를 더합니다. 더하는 건요. 양수든 음수든 부등호 방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 갑니다. 3 얘는 1이 마이너스 3분의 1x 이 아이는 0 풀마 제로가 되네요. 그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잘 안 써.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작은 수를 왼쪽에 큰 수를 오른쪽에 쓰는 게 일반적이라 이렇게 잘 안 쓰니까 자, 2 마이너스 3분의 1x를 사이에 두고요.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0 이상이고 그럼 당연히 그죠? 부등호도 따라와야지. 3보다 작다. 3 미만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시계값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x의 값이 주어지고 x를 포함한 시계 값을 물어볼 때는 x에서 가까운 것부터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x를 포함하고 있는 시계 값의 범위를 알고 자, 그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아이들을 띄워버리고 x의 값의 범위를 물어볼 때는요. 반대로 x에서 먼 거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야? 자, 이 아이가 뭐가 되게 x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부등식의 성질을 써 나갈 텐데요. 자, x에 곱해져 있는 3과 더해져 있는 2가 보일 겁니다. 누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그죠? 3을 곱한 게 더 가깝죠. 근데 하나하나 덕지덕지게 띄어나갈 때는요. x에서 먼 거부터, 다시 말해 2를 읍세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2니까 빼기 2.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대로 마이너스 6 풀마 없어지고 3x 8 빼기 2는 6이 되겠죠. 자, 이제 3으로 나누는 거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양수로 나누는 거라 역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거고요. 짜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바로 x의 값의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등식의 성질 이용했고요. 지금처럼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x의 값의 범위로 나타낼 때는 먼 거, x에서 먼 거부터 하나하나 읍세는 과정. 그 과정에 부등식의 성질이 이용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셈의 팁으로 주어진 각각의 부등식을 한번 더하고 빼보고 그 두 개 하나 하고 갈게요. 사실 이 내용은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이거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냥 더하는 거 그리고 빼는 건 또 더하기를 이용해서 그죠? 하는 거 정도까지만 보시면요. 이 교과서마다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어서 선생님은 공통적으로 개뿔, 개념 플러스요. 그 우리 파워 강의에서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해요. 자, 일반화시켜서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y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값이 x 플러스 y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일 때는요. 작은 거 끼리 더하고
큰 거는 큰 거 끼리끼리 더하시면 돼요. 부등호는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x 플러스 y 식의 값은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는 크고 큰 것끼리 더한 것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쉽죠? 쭉쭉쭉 쭉쭉쭉 더해주면 되는데 이제 빼기가 문제야. 빼기는 어떻게 바꿔서 오케이 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자고요.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x는 그대로 두지만 여기 y를 포함하고 있는 이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y로 변형시킨 다음 역시 더해줄 때 작은 거 끼리끼리 큰 거 끼리끼리 쭉쭉쭉 쭉쭉쭉 계산해 주시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x 값의 범위가 3 이상 5 이하.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y 값의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 등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어차피 부등호는 동일할 거라고요. 문제는 y를 마이너스 y로. x 마이너스 y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네, x 더하기 마이너스 y로. 그래서 마이너스 y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자, 보자. 먼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인데요. 마이너스 y가 되려면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고 문제는 마이너스 1이 뭐다 보니까 음수다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1 마이너스 4.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안 쓴다 그랬지. 큰 걸 이렇게 왼쪽에 잘 안 써. 그래서 작은 놈이 이제 왼쪽으로 돌아. 그럼 당연히 올 때는 부등호 함께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쓰는 걸로 일반화시켰어. 왜냐면 사실 이 아이하고 이 아이를 더하는 과정에서도 뭐 해야 되니까. 작은 것 끼리끼리 큰 것 끼리끼리 더해야 되니까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1단계로 두고 여기 2단계 갑니다. 자, 3. x는 뭐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보다는 그죠? 그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부등의 어떤 방향도 모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마이너스 y.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y겠죠. 그쵸? 자, 작은 것 끼리끼리 더한 것보다 큰 것 끼리끼리 더한 것보다 자, 먼저 이렇게 쭉쭉쭉 마이너스 1 쭉쭉쭉 6이 되어지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렇게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해 보십시오.